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77 선생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당좌자산 부분입니다. 당좌자산을 하시기 전에 잠깐 6페이지로 가셔서요. 페이지 6페이지로 가셔서 잠깐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당좌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은 6페이지입니다. 우선 6페이지로 돌아간 이유는 지금부터 하는 게 당좌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당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재무상태표를 공부하실 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다 암기를 좀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암기하시면 이 그림을 암기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좀 다 풀 수 있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림의 순서대로 자 오늘 할 부분은 당좌자산이고요. 앞으로 이 순서대로 해서 단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지금 보시는 당좌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좌자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좌자산으로 넘어왔고요. 이 당좌자산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당좌자산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얘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유동자산 안에 속했고요. 그 안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좌자산 자체는 뭐 딱히 정의를 암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앞으로 볼 뭐 여러 가지 개정 과목들이겠지만 굳이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먼저 유동자산이면서 그 재고자산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당좌자산으로 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좌자산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름을 보시다시피 뭔가 돈일 것 같고 뭔가 채권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강하지만 이 당좌자산 안에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 소모품이라든지 소모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품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재고자산일 것 같긴 한데 재고자산 아닙니다. 당좌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은 또 재고자산 가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 정의들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고 오늘 할 당좌자산은 우선 첫 번째로 정의가 유동자산이면서 재고자산이 아닌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먼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 나타내는 개정 과목들로 해서 보자면 먼저 현금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금이고요. 두 번째 예금 두 가지의 예금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 세 개의 합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동그라미가 하나 세 가지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첫 번째 주화나 지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이죠. 그래서 그냥 보시면 이건 현금이구나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화나 지폐는 아니지만 현금과 같이 볼 수 있는 게 자기압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통지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자체이자 지급 통지표, 우편 환증서 이건 환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앞으로는 수표라는 말이 보이면 그냥 다 현금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있습니다. 얘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얘는 동현당당했었던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동점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이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점 발행 당좌수표라는 말로도 씁니다. 동점이라는 말은 같을 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장으로 나타낼 때는 뭐 미래상사와 어떤 거래가 있었는데
미래상사라는 이름 나왔죠. 동점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동점이란 말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예금이 있고요. 예금 같은 경우는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인데 중요한 거는 요거 취득 당시라는 거에서 취득이란 단어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이다. 3개월 이내이다. 요 말이 좀 중요합니다.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 취득이란 단어를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오답으로 뭘 많이 쓰냐면 결산일로부터 이렇게 쓰거든요. 왜냐하면 오답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무조건 취득 당시여야 됩니다. 취득 당시에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문제화 될 때는 어떻게 문제화가 많이 되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많이 냈고요. 두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을 계산하시오. 말 문제와 계산 문제가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대표적인 오답. 여러분들께서는 오답 부분을 좀 암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답이 있죠. 오답 부분을 암기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객관식 시험을 잘 치시려면 매력적인 오답이라든지 혹은 자주 나오는 오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암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문제 푸시는 데는 좋습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시험은 오답이 반복됩니다. 오답이 좀 주로 반복이 되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면서 볼게요. 먼저 우표. 우표는 돈이 아니죠. 말 그대로입니다. 우표는 돈이 아니고요. 예전에 우표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긴 한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 엄청난 가치를 가지겠지만 우리한테 우표 가져와가지고 이거 돈이다 하면 누가 돈이라 하겠습니까? 이거 돈 아니고요.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동사문서 같은 데서 뭐 서류 같은 거 뜯을 때 수입인지를 붙여주잖아요. 그거 자체 뜯어가지고 전방 가가지고 까자 삼으면서 할매한테 가갖고 이거 돈입니다. 이거 까자져 있어 라면 안 주거든요. 그거 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는 어음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날짜와 결제일이 다른 수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쓸 수 없는 수표란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현금이라 보지 않고 매출 채권 중에 하나로 본다는 거죠. 아까 어음과 비슷하다 했었죠. 그러니까 뭐 어음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음과 비슷하게 본다라는 거. 그걸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다음 항목 중 반드시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문제가 나왔다 싶으면요. 항상 3개월이라고 좀 적어두세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걸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1번부터 갑니다. 1번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채이자표 얘가 답입니다. 얘가 이제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2, 3, 4번을 보겠습니다. 일단 결산 시점. 요거는 아까 취득 시점이란 말이 필요했었는데 결산 시점 이거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일단 아닌데 두 번째 6개월. 6개월도 아니죠. 아닙니다. X. 선일자 수표도 아까 전에 매력적 자주 나온 오답이라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 결산 시점 3개월. 3개월은 맞는 것 같은데 결산 시점 얘 때문에 또 아닙니다. 답은 1번이고요. 두 번째 갑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고 우편한증서 얘는 아까 맞는 것 중에 하나. 두 번째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맞죠? 타인 발행 약속 어음 요거는 타인이 발행해서 나에게 어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분개할 때 지급어음이라고 분개합니다. 지급어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죠. 얘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만기가 도래한 이자표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십시오.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인 것은 무엇이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찾으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우표와 수입인지. 얘네들은 둘 다 대표적으로 오답인 애들이었기 때문에 아니고요. 타인 발행 약속 어음. 타인 발행 약속 어음은요.
타인 발행 약속보험은 타인이 발행해서 나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얘가 뭐냐면 받으러움입니다.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매출채권 있죠, 매출채권. 걔네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에요. 당좌 자산은 맞는데요. 그 안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당좌 자산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좌 자산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세 분류가 돼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시는 부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하고 있잖아요. 요 안에는 받으러움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얘네들은 아까 3개월이 키워드였잖아요. 자, 그래서 얘도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질권 설정된 보통예금. 보통예금 요거 자체만 봤을 때는 맞거든요. 근데 질권 설정이 됐다. 요거는 제한이 걸린 거예요. 보통예금 통장의 장점이 언제든지 꺼냈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질권 설정되는 순간 그런 것들에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보통예금은 맞지만 질권 설정이기 때문에 또 아닌 게 됩니다. 현금 및 대금자산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채권이네요. 맞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부분은 계산 문제인데 사실은 1급에서는 최근에 계산 문제가 따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산회계 2급에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급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산형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산형 문제를 가지고 왔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일단 수입인지 X, 배당금 지급통지표 맞고요. 사채 이자 지급통지표 맞고, 보통예금 맞고요. 만기 6개월, 일단 6개월이니까 X,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동현, 현자니까 현금 맞습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치신 거를 다 합쳐보시면 이렇게 18,000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잠깐 그러니까 중지 버튼 누른 다음에 멈춤 버튼 누른 다음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풀이하는 걸 들으시면서 답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앞만 그냥 강의만 가만 보고 앉아 있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영화 아무 생각 없이 킬링타임용으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꼭 본인께서 풀어보신 다음에 제가 하는 풀이와 비교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됐죠? 네, 그럼 2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당좌예금부터 해볼게요. 당좌예금 맞죠?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통지표 맞고, 만기 도래 사채 이자표 맞고요. 양도성 예금증서 그 날짜를 보시면 100일이잖아요. 여러분 3개월은 31일만 곱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93일 93일이거든요. 그럼 100일은 93일 넘죠? 그러니까 이건 3개월 이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안에 X. 이 표도 아까 자주 나온 오답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 동그라미 친 것들만 합치시면 77만원 나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현금가부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금과 관련된 계정 중에서 현금가부족이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현금가부족이라는 계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금가부족의 특징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얘는 정의부터 해봅시다. 정의는 장부상 현금과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른 거예요. 다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 잔액과 실제로는 내 호주머니나 뭐 우리 돈 넣어놓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현금이 차이가 발생해야지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 차이가 발생했는데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계정이 바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입니다. 됐죠? 그 정의를 가지고 이제 가시면 되는데 이 계정 과목은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임시계정이라는 겁니다. 임시계정. 임시계정은 어떤 걸 임시계정이라 하냐면 임시로 일단 사용하니까 임시계정이라 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특징은 기말 결산 때가 되면 그 계정 과목이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없애버리는 붕괴를 다 결산 때 해버리거든요. 임시 계정인데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없애는 붕괴를 하는 뭐 그런 계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임시 계정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거 현금 가보조기 첫 번째 임시 계정, 두 번째로 좀 자주 나오는 것들 가지급금 있고요.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 우선은 이거 적어 두시고 4개를 항상 임시 계정이란 말 나올 때마다 세트로 좀 외워 두세요. 이 계정들이 어떤 계정들인지에 대해서는 챕터 뒤로 넘어가시면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기다리시고, 항상 순서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해 안 돼도 그냥 기다리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렇게 1회독이 끝나고 2회독, 3회독이 되면 아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거니까 지금 제가 일단 적어 드리는 거는 적으시되 항상 세트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계정 4가지, 현금가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인출금까지입니다. 임시계정은 일시적 가계정이란 말도 쓰고 있습니다. 얘를 일시적 가계정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말을 제가 써드리는 이유는 뭐 다른 이론서에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험 때 이 단어를 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제 책에 있는 모든 본문 내용은요, 실제 시험에 사용됐던 보기들을 이용해서 제가 다 본문을 만들었거든요. 이론적인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매우 흡사하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뭐 유명한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뭐 단어를 가져온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험에 나온 걸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출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하냐면 그분들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출제할 때 받는 돈 있지 않습니까? 받는 돈. 그게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런 분들은 바쁘다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일단 싹 보시고요. 그냥 짜깁기 합니다. 문제 그래 만들어요. 근데 한 번씩 좀 뭔가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면 아 이런 거 한번 내볼까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2016년도부터 그런 분이 한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문제 유형이 1급은 특히나 완전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거 말고는 항상 기출문제 보시고 다시 조금 숫자만 바꾸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다른 시험은 모르겠고 전산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출된 그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이론 정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 책은 다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믿고 계속 따라오시고 기다리시고 1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다시 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와 장부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원인이 불명이다. 그때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을 쓴다 라고 했거든요. 이제 케이스를 잠깐 보자는 거예요. 자, 실제가 장부보다 큰 경우 어떻게 분개를 하느냐 봅시다. 여기에 제가 넘버링을 해놨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놨어요. 일단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날짜 보세요. 1월 1일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발견을 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실제 현금 잔액이 실제가 100인데 장부는 80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따로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만 지금 현금 가부적 챕터죠. 원인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분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분개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제에 있는 금액 먼저 보세요. 100이죠. 장부에 80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세요. 장부에는 실제보다 적게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장부는 잘못 기록된 거예요. 지금 뭔가. 그럼 실제와 맞추어야 되겠죠. 그럼 80을 100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증가시켜야 되느냐 이거죠. 현금을. 자, 그래서 나온 게 첫 번째 차변. 현금 20. 요 분기를 먼저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장부에 있는 현금은 100으로 맞추어지지요. 근데 대변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현금이 증가했는가? 근데 아까 원인 불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을 써서 20 적는 겁니다. 1번 분기 이해 가시죠?
다음 두 번째 해볼게요. 그리고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자, 원인이 밝혀졌다. 원인을 확인하였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하실 작업은 여기 대변에 우리가 현금 과목적 아까 적어놨었죠? 이게 이제 원인 밝혀졌으니까 필요 없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차변으로 보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 말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대변에 있던 현금 과목적이라는 계정을 차변으로 보내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고 원인을 적는 거죠. 이거는 이자 수익은 예시입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돈이 들어왔다라는 게 있다면 그 원인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케이스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여기 아까 전 1번처럼 실제가 장부보다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기말 때까지 지금 원인불명 결산이라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12월 31일이 됐는데도 이 원인을 못 밝힌 거예요. 1번에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밝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 아까 대변에 이렇게 현금 과목적에 적혀 있었던 이 계정 과목은 임시 계정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임시 계정의 특징은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임시 계정의 특징은 기말 결산 때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제거시켜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이 현금 과목적 20을 적음으로써 대변에 적혀 있던 얘를 이렇게 제거시킵니다. 차변을 적어서.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무언가를 또 적어야 되겠죠. 근데 대변에는 아직도 원인을 못 밝힌 거예요. 원인을 알았으면 결산일이라도 그 원인 적으시면 됩니다만 원인 못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요거 이익은 이익인데 잡스러우니 그냥 나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잡이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잡이익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거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번 볼 건데요. 4번은 그냥 아예 독립적인 사건. 뭐냐면 12월 31일 이 결산 시점에 발견을 한 거예요. 1번과 다른 점 보세요. 1번은 아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발견했다 했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아예 날짜 자체가 결산일 시점에 발견했어요. 실제가 이게 100이고 장부는 80이다. 이거 사실. 근데 우선은 분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부가 지금 적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변에 20을 적음으로써 현금을 늘려서 장부 금액을 100으로 맞춥니다. 됐죠? 근데 이제 대변에 아까처럼 하려면 현금 가부적 적으면 되는데 지금 시점 자체가 결산 시점이다 보니까 현금 가부적 나오면 안 되고 바로 앞에서 봤었던 잡익 얘를 대변에 바로 적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현금 가부족에 대한 회계 처리거든요.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는 케이스 2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반대입니다. 그냥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근데 이 문제가 보시다시피 2급이라 적혀 있잖아요. 2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은 쉽진 않았어요. 밑에 있는 문제들이 다 쉽진 않았어요. 현금가부적은 2급에서도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책에 2급 문제밖에 없는 이유가 1급에서는 여기 문제화가 이론으로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요거 1급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정리하는 김에 다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분개하실 때라든지 기말 결산 분개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실무에서 그때 요것들을 또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2급 문제를 일단 넣어놨습니다. 읽어봅시다. 격리 담당자는 현재 시재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여기까지 일단 끊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읽을 수 있는 거 현재 시재액은 실제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부는 말 그대로 장부죠. 장부보다 많은 것, 그럼 실제가 장부보다 3만원 많다는 것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됐죠?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현금 가부적 계정을 이용하여 차이를 조정하였다. 여기까지 일단. 그러면 이미 그 차이를 조정했었던 분계를 한번 좀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가 장부보다 더 크다는 말은 장부가 아까 좀 작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에 맞춰야 되는 분계를 합니다. 먼저 차변에 현금 적으시고요. 3만원.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다 했죠. 현금 가부족도 썼다 했고요. 그래서 현금 가부족 썼다 했죠. 현금 가부족. 그 다음에 3만원.
요 분계가 일단 나와 있어서 요 분계를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라고 하고 있고 현금 불이치의 원인이 임대료 수입의 기장 누락에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우선 그 원인을 밝히면요. 자, 잠깐 색깔 좀 바꾸고 원인을 밝혔으면 대변에 있던 요 현금 가부족을 차변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변으로 보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인이 임대료 수입이라고 했으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임대료로 원인을 적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현금 불일치의 원인이 발견된 시점에서 필요한 분계는 뭐냐라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사실 제가 분계로 일일이 이렇게 적어가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본인 아마 좀 공부하신 분은 딱 보자마자 2번이네 이래 될 거예요. 네. 임대료라는 계정 자체가 대자가 들어가잖아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자가 들어가는 계정은 자 밑에다 적을까? 대자가 들어가는 계정은 이제 뭐 임대료가 있고 임대보증금 있거든요. 얘네들 둘 다 대변 계정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자가 들어가면 대변 계정이다. 그리고 임대료는 수익, 임대보증금은 대변에 있는 부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차자도 해볼게요. 차자가 들어가는 계정은 차변입니다. 차변. 이건 꿀팁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울 때 편한 거예요. 임차료 차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차자 들어가죠. 둘 다 차변 계정이고요. 임차료는 차변에 있는 비용, 임차보증금은 자산입니다. 그 임차료 보시고 임차보증금 보셨을 때 그 뭐가 자산이고 뭐가 비용인지 모르겠으면 금자 보이시죠? 금자 들어가는 계정들은 거의 다 재무상태표에 있어요. 금자 들어가는 계정들은 거의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자산 아니면 부채 뭐 이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다음 분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있고요. 봅시다. 자, 먼저 차변에 현금이 나와 있고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 나와 있죠. 요거는 어떤 거냐? 우선 답부터 좀 알려드리자면 2번입니다. 실제가 장부보다 많으니까 장부가 적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부를 실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차변에 뭐 현금 이렇게 적고 대변에는 원인 못 밝혔으면 현금 가부족 적는 거죠. 위에 있는 보기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현금 과잉이익이란 말 있죠. 요거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금 과잉이익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가 장부보다 클 때 현금 과잉이다 이런 말 쓰고요. 여기 현금 부족 보이시죠 밑에? 얘는 실제가 장부보다 작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여기는 원인도 밝혀졌다 했으니까 분계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자면 차변에 아마 현금 가부족 나올 거고 대변에는 원인 적힐 겁니다. 뭐 아까처럼 임대료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요 밑에 거 3번도 현금 부족의 원인이 밝혀졌다 라고 한다면 우선 4번 분계부터 해볼게요. 이게 이제 현금 부족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렇게 작다 했잖아요. 이때 우선 장부에 보세요. 장부에 금액이 더 많이 기록이 돼 있다 이 뜻이거든요. 장부에는 현금을 좀 줄여야지 실제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현금 가부족 이렇게 적는 거죠. 여러분 현금 가부족 보시다시피 이 계정 과목 특징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여기도 대변에도 나올 수도 있고 차변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얘는 차변 계정이다 대변 계정이다 뭐 이런 용어는 안 통합니다. 얘는 그냥 차변에도 나올 수 있고 대변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고 요거에 대한 원인이 4번에 대한 원인이 밝혀진 게 바로 3번 이야기거든요. 현금 부족분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다. 그러면 아까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에 적음으로써 제거했죠. 그리고 여기다 원인 적습니다. 뭐 임차료라든지 기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문제에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답은 2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말 결산 시 현금 계정에 지금 보시면 계정 과목 이름이 현금입니다. 현금 계정에 차변 잔액이 20만원, 현금 과부족 계정에 이제는 또 계정 과목 이름이 현금 과부족이죠. 차변 잔액이 2,000원이다. 차변 잔액. 얘네들이 이제 차변 잔액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일단은 현금은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밖에 못 나오고요. 현금 과부족은 차변이든 대변이든 다 나올 수도 있으나 어쨌든 지금 차변에 그 잔액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 이며 요까지. 일단 요까지를 좀 적어 볼게요. 밑에다가 좀 적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금 계정을 먼저 적어 볼게요. 자, 현금 계정. 차변에 지금 현재 요래 남아있다 했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이고. 그다음 현금 과부족 볼게요. 현금 과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차변 잔액이 2,000원입니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 현금 실제액은 현금의 실제액 이야기하고 있죠. 현금의 실제액은 19만 9천원이다. 이거는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까 보셨던 이 장부 금액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실제는 밑에 문제로 넘어갔지만 필기는 여러분들이 잘 해주십시오. 19만 9천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실제와 현금이 현금 T 계정 얘는 장부에 적혀 있다는 뜻이잖아요. 장부에. 그러니까 장부와 실제가 이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첫 번째 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분기 어떤 걸 하셔야 되냐. 지금 장부에 1,000원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보다. 그러니까 줄여야죠. 실제에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1,000원 줄이고요. 차별에다 이제 뭔가를 적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부터 볼게요. 시점은 문제 맨 첫 번째 기말 결산시 1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라면 이렇게 실제와 장부가 다르면 현금 과부족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 자체가 기말 결산이다 보니까 현금 과부족 계정 쓰면 안 됩니다. 바로 잡손실 처리갑니다. 1,000원 됐죠? 이게 이제 요거에 대한 분개고요. 두 번째,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 T 계정 어떻게 처리할 건데? 요 현금 과부족 요 T 계정 어떻게 처리할 건데? 지금 기말 결산 시점이죠. 그러면 차변에 남아있는 현금 과부족이란 이 계정은 이제 기말이 됐으니까 없애버려야 됩니다. 차변에 남아있댔죠? 대변에 적습니다. 현금 과부족. 지금 제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2,000. 그리고 끝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으니까 잡손실 2,000. 됐죠? 자, 이제 봐보세요. 분계가 두 개가 나왔거든요, 방금. 자, 우리 방금 분계를 두 가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계를 보시면서 볼게요. 먼저 차변 문제선 이름을 물어봤어요.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 그러면 이 차변 두 개를 보세요. 차변 잡손실 하나, 잡손실 둘 다 잡손실이네. 그러면 두 개 합쳐 보시면 3,0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고, 이거 2급 문제인데 그때 당시 나왔을 때 다 틀렸어요. 다 틀렸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모르시겠으면 앞으로 돌려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현금 과부족 계정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 그 T 계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T 계정은 이렇게 T자 모양 쓰는 게 T 계정이고, 이 T 계정은 회계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우선 요거 T 계정 나올 때마다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는 건 아실 거고,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은 같다라는 게 T 계정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T 계정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위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위에다가 뭐 재무상태표라고 한다면 BS, 이러면 이제 얘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T 계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재무상태표라는 표를 나타낼 때도 쓰지만, 일단 지워볼게요. 만약에 표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계정 과목을 나타낸다면, 지금처럼 뭐 현금 과부족이라고 적는다면, 그럼 이 현금 과부족을 나타내는 T 계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확실한 건 그거예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어찌됐든 같아야 돼요. 얘가 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처럼 표를 나타내든
아니면 현금 가부족이나 뭐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을 나타내든지 간에 일단 차변과 대변의 합은 같아야 된다. 그거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지금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한 T 계정에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그리고 날짜별로 이렇게 적혀 있다. 이거 우리가 맨 처음 이런 거 배웠어요. 회계 순환 과정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분개를 한다. 분개는 분계장에 한다 했죠. 그럼 분계장에다가 분개된 거, 분계장에다가는 날짜별로 뭐 2월 30, 2월 3일, 30일 넣고 3일, 뭐 3월 15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분계장에다가 다 적습니다. 분계들을.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총 계정 원장이라는 곳에 원장이라는 곳에다가 전기를 하잖아요. 됐죠? 이 전기라는 게 뭐냐면 총 계정 원장에도 보면 다 이렇게 그림으로 굳이 나타내면 다 T 계정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계정 과목별로 다 현금, 지금 보시는 뭐 현금 가부족, 짧게 그냥 대충 적을게요. 그 다음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모든 계정 과목들에 대한 정보들이 총 계정 원장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문제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문제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하는 법은 사실 회계 기초에서 저희가 배웠다라는 가정하에 이 수업을 진행합니다만, 자,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한다 했잖아요. 원래 순서는 이래요. 거래에서 분계, 그 다음에 전기 일 건데 거꾸로도 가실 수 있으세요. 거꾸로도. 그걸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회계 기초를 제대로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뭐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그러면 지금 요 전기된 거거든요. 현금 가부족이라는 T 계정에 전기된 거잖아요. 각 날짜별로 어떤 분기가 있었는지 볼게요. 제일 먼저 날짜가 12월 8일이니까 이때 있었던 분기는 어떻게 됐었을까 적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T 계정에 대변에 무언가가 적혀 있다라는 말은요. 분기했을 때는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 적혀 있었을 거예요. 요건 약속입니다. 요거는 기초에서 배우는 거니까 거기 가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 뭐가 적혀 있었을까? 그게 바로 여기 적혀 있는 현금이라는 애예요. 반대쪽 거 여기 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3만원 이렇게 됐겠죠. 지금 전기된 거를 다시 분계로 거꾸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12월 10일. 요거는 보세요. 현금 가부족이란 T 계정에 차변에 무언가가 적혀 있다라는 말은요. 분계 당시에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 적혔었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 적혀 있죠. 이자 수익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 이게 약속입니다. 분계가 이렇게 되었었다. 자, 12월 10일날 이렇게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12월 31일에는요. 자, 현금 가부족이라는 T 계정에 차변에 무언가가 적혀 있다라는 말은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 적혀 있었을 것이고, 대변에는 무언가가 적혀 있을 것이다. 이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비어져 있죠. 그 금액은 15,000원씩이었다. 이렇게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날짜별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날짜 12월 8일 거부터 봅시다. 자, 12월 8일 거부터 보세요. 차변에 현금이 있고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 있다라는 말은요. 얘는 실제와 장부. 그러니까 현금 실제 내가 들고 있는 것과 장부에 내가 현금을 적어놨던 것에 차이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실제가 이렇게 더 컸다. 그래서 장부에 있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3만원을 늘렸다. 그런 분개를 했다. 근데 원인을 몰라서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다. 뭐 그런 내용. 그 다음 12월 10일 보십시오. 차변 현금 가부족이 있다는 거는요. 이 대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차변에 이렇게 적음으로써 제거했다. 근데 15,000원만큼만 제거했어요. 그리고 대변에는 뭔가 적혀있네요. 이자 수익. 원인 밝혔네. 원인 밝혔네. 그러면 지금 3만원 중에서 15,000원에 대한 원인은 밝혔고 이제 12월 31일 결산 시점이 됐다. 자, 현금 가부족이라는 거 원인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못 밝혔다. 어쨌든 현금 가부족이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적어서 나머지 15,000원 제거한다.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원인을 못 밝혔으니까 잡 적고요. 잡 손실인지 잡이익인지 항상 헷갈리실 건데요. 그땐 요거 기억하세요. 차변이 비용이나 손실 나오고요. 대변에는 수익이나 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잡이익입니다. 지자리에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답은 잡이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해서 끊고요. 그 다음에 다음 또 강의를 단기 투자 자산 강의를 또 찍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